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던 이 존슨앤존슨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해서 두려운 임상 시험을 중단했습니다. 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제넥신이 자사의 그 DNA 백신 후보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여받았던 항체 치료제 개발사인 미국 리제네론사가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네, 미국의 리제네론뿐만이 아니라 일리아이 릴리도요,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한창인데요.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약효 지속성 기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 펩트론의 최호일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펩트론의 펩은 펩타이드를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펩타이드란 무엇이고 이게 질병 치료에서 왜 중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펩타이드에 앞서 사실 저희 사명 이름도 펩트론인데요. 네. 펩은 살아있다는 말이고 네. 트론은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환자한테 그 삶의 활력을 주는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또는 그런 목표로 사명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펩타이드는 이제 단백질의 작은 조각입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그 차이가 있다면 단백질은 그 자체가 활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 펩타이드는 신호 전달을 통해서 활성을 나타내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 펩타이드는 이제 생체 내에 그 거의 모든 수용체에 작용해서 생리 활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예. 뇌질환, 대사질환, 그 심혈관 질환 그와 같은 치료제 개발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반면에 이제 펩타이드는 이제 예. 약물의 농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게 그 분해되고 배출되는데요. 그것을 그 치료제로 조절하고? 만들었을 예. 때 그 자주 주사해야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효 지속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방금 이 펩타이드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라고 한다면은 그 펩타이드는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어떤 구성 요소다. 근데 이게 어떤 그 신호를 받아서 활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 내에서 뭐 생리 활성 물질로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신경 질환이나 대사 질환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다만 이 펩타이드가 빨리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약효 지속성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펩트론도 그 약효 지속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잖아요. 어떤 기술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약효 지속성 기술이라는 걸 먼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약효 지속성 기술이란 그러니까 1회 투여로 뭐 일주일, 네. 뭐 한 달, 3개월 그 이상을 그 약효가 지속되는 기간을 늘리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 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요. 네네. 네. 그래서 펩트론이 보유하고 있는 약효 지속성 기술은 네. 그 스마트 디포라고 해서 그 약물과 그 생체 분해성 고분자를 사용해서 네. 그 생체 내에서 방출 기간 또는 방출 형태를 설계한 다음에 예. 네. 저희들이 독자 개발한 초음파 부문 노즐 기술을 이용해서 그 설계된 미립구를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 그 약효를 증진하기 위해서 네. 그 혈액 내에서 농도를 일정하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파킨슨이나 치매와 같이 그 자주 주사해야 되는데 예. 그 주사의 수를 줄일 때, 예. 그럴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다음 질문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이 약효 지속성 기술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주사를 3번 맞아야 되는 환자가 한 번 정도 치료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기술인 거잖아요. 그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판이식이 높아진 건데, 이게 어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굉장히 좀 이렇게 눈도가 많이 들릴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원래 이제 저희들이 신약을 오래 하다 보니 예. 지금 임상 과정에 있고요. 지금 해외
국내 또는 국외 그 여러 기업과 지금 공동 연구 또는 기술 이전 예. 사업 등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업을 예. 하고 계시군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한창이다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약효 지속성 기술을 응용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반 기술인 스마트 G4 기술과 그 예. 나파무스타트라는 그 약물을 적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나파무스타트는 렘데시비르에 비해서 600배 이상 그 활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근데 나파무스타트는 그 방광기가 굉장히 짧고 저분자 물질이라서 몸에서 빨리 배출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는 3시간씩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인퓨전 그 정맥 주사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단 1회 투여로 치료가 가능한 그 피하 주사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약간 알테오젠이 보유한 그 피하 주사로 바꾸는 기술이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그런 그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건가요?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 피하에다가 일단 어느 정도의 약물을 집어넣고요. 그게 시간에 따라서 그 혈액으로 또는 그 질환 부위로 이동하도록 생체 시스템하고 동일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렇게 약물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로 코로나19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금 젊은 여성층에 빠르게 확산 중인 유방암 중에서도 3중 음성 유방암이 현재 화제입니다. 기존 약물로는 치료가 좀 어려운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현재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암을 사멸하는 데는 예. 그 암 특이적으로 그 고발현되는 그 표적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기존에 사용된 유방암 치료제는 치료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네. 세 개의 지표가 동시에 없는 암을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치료제가 필요하겠죠. 표적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표적에 대해서 새로 선정한 거는 머건C라는 그 표적으로 항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네. 네. 그 항체를 선택한 이유는 그 3중 유방암뿐만 아니라 그 유방암, 예. 폐암, 자궁암 등에서 고발현되는 그 암 특이적인 그 표적이라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전임상 과정인데요. 예. 그 전임상 과정 동안 저희들이 그 확인한 바는 굉장히 정상 조직과 암 조직과의 사이에 그 특이성이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동물 모델에서 거의 80에서 100% 정도 억제되는 걸 확인했고요. 효능이 확인됐군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그 항체 생산 관련 예. 그 계약을 마쳐서 지금 GMP 생산 라인을 확보해서 네. 거기가 그 삼바하고 맺은 계약인가요? 네. 그 임상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전임상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이 말년에 그 파킨슨병 때문에 이제 고생하다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파킨슨병도 이게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파킨슨병 치료제 연구가 아주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펩트론도 이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잖아요. 이 치료제는 또 어떻게 작용하는 거고 어떤 내용인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뇌세포를 보호하는 그 기작을 가지고 있는 예. 그 펩타이드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표준 치료제로 레보도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레보도파는 지금 그 근본적으로 치료제는 아니고요. 그 장기간 복용하면 이상 운동증이라는 것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발하고 있는 PT320의 차이점은 이미 사람을 통해서 약효가 확인된 그 약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뇌로 전달되는 효율을 높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치료제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2주에 한 번
투여한다는 그 장점도 가지고 있고 이런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그 근본적인 치료제의 그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파킨슨병 지금 치료 물질이 이게 신약으로 승인이 될 경우에는 퍼스트인 클래스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임상은 어느 정도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상이요. 네. 계획 인원의 60% 이상 지금 투여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고 약효는 최대화하고 또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그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가장 빠르게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시는 신약 후보 물질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향후에 그 추가 신약 개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약으로서 빨리 그 승인될 수 있는 거는 예. 지금 그 임상 이상 진행 중인 PT320의 파킨슨 치료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에 그 14만 명의 파킨슨 환자, 그다음에 국외 1,000만 명 이상의 파킨슨 환자한테 그 증상 완화제가 아닌 원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럼 대표께서 예상하시기에는 임상 상상이 마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2년 반에서 3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 추가 신약 개발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기반 기술인 펩트릭스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세혈관만을 아주 정밀하게 그 제어하는 그 PND3274라는 물질을 발굴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그 희귀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펩타이드와 또 약물 지속성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난치병을 극복하는 표준 치료제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펩트론 최호희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